은퇴의 자유를 샀다 생각했다. 알고 보니 건강을 팔고 있었다. 퇴직하던 날 아침 그는 출근 대신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는 자유를 손에 쥐었다고 믿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그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몸도 내 시간도 모두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가장 큰 착각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은퇴 후의 자유는 처음엔 달콤했다. 매일이 휴가 같았고 하루가 길었다. 늦잠을 자고 낮술을 마시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시간이 시작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하루면 회복되던 피로가 며칠을 끌었고 사소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자유를 얻었으니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쉰 지 1년이 된 50대 후반의 김 씨는 은퇴 직후 여행을 선택했다. 아내와 둘이서 전국을 돌며 살다시피 했다. 캠핑카를 빌려 다니며 숙소를 옮겼고 맛집을 찾아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인생의 승자 같아 보였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무렵 그는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깼다.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사 검진에서 늘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은퇴 후 불과 몇 달 만에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그는 말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움직이고 더 자유롭게 사는데 왜 몸은 더 나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규칙이 사라졌고 관리가 끊어졌다고. 김 씨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스트레스만 준 게 아니라 몸을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생활의 구조를 잇는 일이기도 하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이 모두 흐트러진다.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몸은 빠르게 균형을 잃는다. 김 씨는 그 후에도 여행을 멈추지 못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1년 뒤 그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자유를 샀다고 믿었는데 그 대가로 건강을 내주고 있었구나 하고. 또 다른 사례는 지방 공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60대 초반의 박 씨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책임질 것도 없고 성과를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술 한 잔을 마시는 생활이 반복됐다. 처음 몇 달은 몸이 편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무기력이 찾아왔다. 외출이 줄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다.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 그는 화를 냈다. 괜히 병원 가서 병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결국 병원에 간 것은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뒤였다. 검사 결과는 우울증과 근감소증 초기였다. 의사는 말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부터 무너지고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고. 박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퇴직금으로 산 자유로운 시간이 결국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은퇴 후 건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이라는 강제장치가 사라지면 몸과 마음은 쉽게 흐트러진다. 자유는 방심을 부르고 방심은 생활습관을 무너뜨린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어느새 일상이 된다. 그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숫자로 찍힌 결과를 보고서야 깨닫는다. 이미 많이 와버렸다는 것을.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돈만 준비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김 씨와 박 씨 모두 충분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자 그 돈은 치료비와 병원비로 빠르게 사라졌다. 자유를 누릴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함께 줄어들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다시 은퇴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통장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몸의 습관일 것이라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급격한 변화는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이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움직임을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관리할 책임까지 포함하는 단어다. 그 책임을 놓는 순간 자유는 독이 된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은퇴를 꿈꾸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의 시간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만은 아닐 수 있다. 생활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자유를 샀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혹시 건강을 조금씩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순간이다. 은퇴의 진짜 성공은 쉬는 데 있지 않다. 오래 살 수 있는 몸으로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건강이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단어는 자유다. 자유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단순화되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책임이 전부 개인에게 돌아오는 상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며 일정한 긴장 속에서 생활한다. 그 구조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을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한다. 은퇴와 함께 이 장치가 사라지면 삶은 편해지는 대신 관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기 쉽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히 진행된다는 데 있다. 하루 이틀의 휴식은 회복이지만 몇 달의 방심은 퇴화가 된다. 은퇴 직후 찾아오는 달콤한 여유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음을 덮어버린다. 늦잠과 잦은 외식과 무계획한 하루가 반복되면서 생활 리듬은 무너지고 몸은 서서히 적응력을 잃는다. 이때 대부분은 생각한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한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혈관은 긴장을 잃으면 약해지며 뇌는 자극이 사라지면 빠르게 둔해진다.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몸은 쉬는 동안 회복되지만 쉬기만 하면 반드시 퇴화한다. 은퇴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붕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갈림길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갈린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지 외출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몸을 쓰는 약속을 생활 속에 넣어두었는지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려 애쓰는지 이런 것들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준비를 돈보다 뒤로 미뤄왔다는 사실이다. 재무 계획은 엑셀로 만들면서도 하루의 구조는 비워둔다. 얼마를 쓰느냐는 계산하지만 어떻게 살지는 상상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자유라는 이름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대개 술과 텔레비전과 침대가 된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가 없으면 인간은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흐른다.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생활을 지탱하던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리듬을 잃은 것이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넘긴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일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 형태만 바꾼다. 수입이 목적이 아닌 역할을 만든다. 강의나 봉사나 파트타임이나 공부처럼 정해진 시간에 몸과 뇌를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를 스스로 설계한다. 이들은 자유를 방치하지 않는다. 관리한다.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정하지 않으면 몸이 대신 결정해준다. 그 결정은 대개 병원과 약으로 나타난다. 은퇴 후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많아져서 병원을 간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몸이 병원을 찾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생애의 시작이다. 시작에는 설계가 필요하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돈보다 몸이 있어야 한다. 건강은 은퇴 생활의 연료다.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자유로운 일정도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은퇴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쉬기 위해 은퇴했는가 아니면 오래 살기 위해 은퇴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맞이한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다. 공백은 가장 먼저 건강을 갉아먹는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맞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통장을 점검하듯 생활을 점검하고 자산 배분을 고민하듯 하루의 리듬을 설계해야 한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상태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쓰고 삶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은퇴의 성공은 얼마나 오래 쉬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느냐로 결정된다. 결국 은퇴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며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자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다.